안녕하십니까. 졸교 마케터입니다. 예, 마케터라고 오늘 파트너죠.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실수를 하죠. 예. 자,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제 2022년입니다. 2020년이 됐는데, 올해 1분기 시장이 참 궁금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래도 올해 1분기는, 작년 연말하고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마켓 트렌드 주제는 정책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머니 장세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일단 큰 흐름은 정책 관련이라는 이쪽을 좀 잘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시죠. 자,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기사가 12월 달에 나왔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중국은 금리 인하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9니까 13매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물론 이제 이 금리는 좀 일반적인 금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 인하를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금 중국이 심상찮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하면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중국의 그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네. 근데 막상 중국의 금리 인하를 딱 했는데요. 근데 시장을 보시면 중국의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중국 관련주인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못 갔죠.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은 당장 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소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수혜주가 되는 종목들이 올해 1분기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언제 나올까요? 예, 제가 볼 때 3월 전인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아마 3월 전인데를 즈음해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중국 관련 소재라든지 뭐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금리 인하는 시장 영향력 거의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없고 오늘도 보니까 뭐 대한유화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페드에서 최근에 이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막 기사로 나오잖아요. 왜 이럴까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드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서두른다라는 월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묘하게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경기 부양책 이상하게 맞췄네요. 겉으로 볼 때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속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이게 서로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 둘 다 긴축을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안 돼버리면 전 세계의 글로벌 위기가 동시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끝에서 막 싸우다가 이런 것들은 또 공조를 하죠. 예. 그래서 3월 달 정도가 3월 달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3월 달에 중국이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12월 달에 이제 첨단이나 혁신 산업 테마가 올라갔잖아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 관련 테마가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 테마가 약간 이제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죠. 혁신 테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님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이런 설명했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나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페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딱 올릴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실적 장세가 딱 들어오는데요. 이 실적 장세가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작년 3분기에 대형주들이 실적을 굉장히 많이 좋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대부분 다 고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실적이 곧 실적의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2월 달, 1월 달, 2월 달 정도 되면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작년 3분기 실적이 고점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왜 실적에 대한 그 가능성이 경기에 대한 가능성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나왔고요. 실적 장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혁신밖에 없다고. 그래서 12월 달에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로봇 같은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갔단 말이에요. 또 많이 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게 뭔가를 보면 이제는 모멘텀이 새롭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대선이 3월 초니까요. 그럼 대선 앞두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본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정책으로 이제 막 승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TV 토론도 할 거고. 그럼 정책집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이슈가 첨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이 얘기하는 혁신의 테마를 좀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베어마켓 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수가 막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리바운딩 되는 형태의 베어마켓 랠리고요. 당연히 뭐 종목 차별화는 심화될 거고 개별 종목 장세고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 장세라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럼 대표님 스마트머니 장세는 뭡니까? 이게 스마트머니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저 일반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매수 자금 중에서 좀 똑똑한 자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분기를 할 때 종목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빼야 돼요. 어떻게 빼는가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잘 가지만 스마트머니가 수급으로 뭐로 잡힙니까? 네, 개인으로 잡히죠.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요. 개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개인, 보통의 주린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이 산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고 올해 1분기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장세라면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더 세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었겠죠. 스마트머니 장세니까. 단 이 스마트머니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도 올릴 수 있을까요? 전혀 못.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노리는 자금은 1,000억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000억에서 6,000억 사이 종목들이 스마트머니가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부분 다 어떤 쪽에 들어가겠어요? 예? 정책 테마 다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이제 코스피의 밴드를 보면 제가 볼 때 한 2,800에서 3,20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수 보지 말고 종목 보라 이 얘기죠. 뭐 볼 것도 없죠. 자, 왜 제가 자꾸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2021년도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의 순매수 비율을 쭉 잡아봤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안타깝죠. 안타깝긴 한데 3,200 이상에서 개인들이 15.1%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100하고 3,000에서 32.3%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하면 3,100 이상에서 몇 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산소라면 4, 7, 47%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 안 해도 47% 갖고 있죠. 자, 밑에 보니까 3,000에서 3,100 사이에 8% 갖고 있으니까 거의 3,000 이상에서 개인들이 50%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스마트머니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스마트머니는 당연히 연말에 빠져나오겠죠.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주명부에 안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3천 이상에서 매물이 얼마나 두껍게 걸려 있겠냔 말이에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요 3천선 이상에 있는 요 50% 중에 요 제가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안 냈는데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67% 정도가 시가총액 대형주더라고요. 예. 그럼 물론 이제 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매물대가 꽉 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OECD 경계 선행지수 꺾이고 이러니까 도저히 대형주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작년부터 시작해서 혁신 테마, NFT,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보다 소재가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900에서 3,000선은 4.8%고요. 그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두꺼운 매물을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어차피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금리 인상될 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서든지 그럴 가능성 제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의 개인들의 어떤 이 매물대가 조금씩 얇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나는 한 5년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도 문제 없죠. 근데 당장 이제 올해 상반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더 문제인 거는 미국의 서비스 무역하고 상품 무역이 있는데요. 서비스 무역, 상품 무역 이렇게 있죠. 서비스 무역은 소비고 상품 무역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조업입니다. 둘 다 꺾이기 시작했어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페드에서 3월 달에 금리를 첫 번째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안 떨어지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럼 계속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잡혀버리면요. 그거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월가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가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자꾸 중국에서 전인대 앞두고 3월 달에 양의 전인대 앞두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쪽에서 페드에서 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가 만약에 돌아서지 않을 때 중국마저도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둘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양대 축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3월 달에 중국에서 전인대 양해 때 중국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페드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래서 상쇄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대표님 중국은 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하시켰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인하시킬 때 중국은 금리를 인하 안 시켰거든요. 걔네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였으면 벌써 금리를 인하를 시켰겠죠. 근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 통제 국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도 금리를 인하를 안 시키고 이게 잡고 그러니까 인하를 안 시키고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양해라든지 전인대를 앞두고 시사성 있는 형태의 유동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3월 달까지는 그렇게 지수가 떨어질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4월 달도 떨어질 거 없다. 왜? 중국에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페드가 금리를 인상시킬 때 빨리 이거 올려놔야 돼요. 경기 선행수 돌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트렌드가 움직인 건가만 생각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제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에 연말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장중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첨단 혁신 테마.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메타버스가 처음 움직였죠. NFT가 움직였죠. 그리고 메타버스 NFT 결과적으로 게임 관련해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이제 반도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움직였죠. 그 다음에 로봇 움직였잖아요. 요게 전부 다 첨단하고 혁신 테마였죠. 왜 이게 움직였습니까? 유동성 다음에 실적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되게 좋았는데 시장에서 이거 고점일 거야. 내년에 경기 안 좋아져. 이러면서 실적 장세가 사라지니까 실적 상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다 보니까 혁신 테마고 첨단 테마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멘텀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연말에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테마를 찾겠죠. 새로운 테마를 찾으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멘텀이 있으려 보니까 유동성 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 안 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실적 장세 1분기 실적 까봐야 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 올까? 그거는 1분기 실적 봐야 되겠네. 1월달, 2월달 실적 봐야 되겠네. 시장들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혁신 테마가 계속 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 단기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뭘 생각합니까? 다음에 있는 모멘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음엔 뭐밖에 없어요. 예. 뭡니까? 그쵸. 3월 달에 이제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들도 네거티브에서 이제 정책 선거로 가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책이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박스가 나오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겠죠. 뭐 JP모건 헬스 케어 컨퍼런스 1월 달에 그 다음에 CES 2022. 그러니까 벌써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짧은 테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2개월 전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 이슈가 시장의 모멘텀을 갖고 아마 정책 이슈가 강력하게 불 때 그 테마가 움직일 것이다. 그 테마는 스마트 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환경 정책, 그다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1분기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해요. 2월 달 상장한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지배구조도 또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종목 장세지만 이슈가 있는 것 그리고 다음에 트렌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 충분히 이 1분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종목 장세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는요 제가 내일 오전 8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경제TV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무방을 하거든요. 장중 무방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걸 하고요. 무방 못 보시는 분이나 제가 장중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은요. 유튜브에 졸교TV, 졸교 제 이름을 치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했던 거나 무방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8시 50분에 한국경제TV에서 요거와 관련된 종목 얘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